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시사 문제가 아닌 좀 한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UFO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미국 국방부가 UFO 즉 미식별 비행물체죠. 미식별 비행물체 비디오를 3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04년 태평양, 2015년 플로리다주 잭슨빌 상공에서 미 해군 항공기가 포착해서 촬영한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한 2년 전에, 한 3년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 그동안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 우리 해군 조종사가 찍은 것 맞다. 공개를 하면서 다만 이 물체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 비행 현상이다. 즉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은 흑백으로 찍었는데 너무 짤막해 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그 비행 물체를 찍은 것이고 또 하나는 빨리 지나가는 걸 찍은 것인데 그 빨리 지나가는 데 대해서 조종사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빠른 데 대해서. 그리고 비행 물체가 팽이처럼 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비디오가 올랐는데 소문보다는 보면은 뭐 별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뭐 칼날로 찍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제가 진짜 제대로 관측된 UFO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아는 겁니다. 제가 공군에 있을 때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보면서 비행기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비행기와 전투기와 전투기를 붙여가지고 이 미션, 비행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관제사의 제가 사병으로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비교적 제가 비행기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좀 아는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 생활하면서 항공사고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행기가 팬텀입니다. 팬텀은 요새 한국 공군에서 이제 거의 퇴역했죠, 아마. 도깨비란 뜻인데 아주 비행기가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큰 비행기입니다. 해군 항공모함용으로 만든 비행기인데 이 무게를 잔뜩 갖춰서 뜨면은 약 25톤쯤 됩니다. 마하 2입니다. 그리고 전폭기입니다. 전투기도 하고 폭격도 합니다. 월남전에서 날렸죠. 그것이 근접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위에서 쳐다보면 아주 장엄합니다. 우리 레이더 사이트에서 제가 근무하던 1월산 1219m 거기서 바로 상공 한 몇십 미터 위를 싹 지나가는 이 팬텀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주 비행기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배와 비행기가 아름답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자, 근데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팬텀 조종사 1980년 3월 31일 한국공군 팬텀 조종사 4사람입니다. 왜 4사람이냐? 한 편대는 2대입니다. 이 팬텀은 2사람이 탑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이 조종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무기를 담당합니다. 화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4사람이 똑같이 UFO를 본 거예요. 4사람이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관측이 사실에 가깝느냐는 볼 수 있는 거죠. 4사람이 동시에 봤으니까. 그리고 4사람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제대로 관측된 UFO는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밤이라서 그런지 이분들이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촬영을 했으면 참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올 뻔 했습니다. 자, 1980년 3월에 이 한국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하니까 야간 전투 비행 훈련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임무를 끝내고 팬텀, 한국공군 팬텀 2대가 이제 대구 공군기지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1월산 상공에서 대구를 향해서 이제 날아가는데 대충 고도는 4,500m 고도로 남쪽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3, 대구 못 미쳐서 803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00m 넘습니다. 803 쪽으로 날고 있는데 별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불덩어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 이승배, 당시 계급입니다. 이승배 중령의 증언입니다. 이승배 중령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별은 밝기도 밝았지만 크기 또한 상당히 커서 근처에 떠 있는 다른 별과는 뚜렷이 구별을 되었습니다. 뒷조종석에 앉은 부하와 무슨 별이 저렇게 밝으냐, 금성이냐 뭐냐 하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별은 다른 별들에 비해 무척 낮은 위치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제가 조종하던 전투기가 앞서고 뒤에는 또 한 대의 전투기가 따라왔습니다. 2대입니다. 그 물체가 별이 아니라는 생각은 다가갈수록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약 30마일 정도로 접근해 보니 우리와 같은 고도에 있었습니다. 같은 고도에 있으니까 빌릴 수가 없죠. 15마일 정도 접근했을 때쯤 그 물체가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영일만으로 이동하더니 다시 영일만 상공에 정지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휙 하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UFO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을 안 지키듯이 휙휙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이 UFO의 행동에서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승배 당시 조종사의 증언은 이렇게 또 계속됩니다. 일단 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고 그렇다면 혹시 비행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해리어라고 하는 미군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는 수직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가만히 이 해리어가 미군 비행기입니까? 영국 비행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수직 이착륙 비행기입니다. 그게 아닐까 하고 추측했지만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가만히 서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헬리콥터가 항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비행 물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접근해서 그 정체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영일만 상공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괴물체에 접근하면서 뒷좌석 부하에게 레이더로 추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보이는데 비행기 레이더 그리고 지상 관제소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텔스기가 나오기는 당시 최근에 스텔스기가 나왔지 당시에는 스텔스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분명히 물체로 금속 물체로 보이는데 레이더에는 안 잡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느 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말이 돌아와서 더욱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시속 720km의 속도로 괴 비행 물체에 300m까지 접근했다는 겁니다. 300m. 그러니까 비행기 2대가 300m. 그래서 이제 그 괴 비행 물체, 정지되어 있는 괴 비행 물체의 위로 올라가서 돌면서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당시 계급으로 임병선 대령이 모는 팬텀이 2대가 와 있었습니다. 2대가 이제 돌면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이 보는 겁니다. 이승배 중령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이승배 중령은 대형 여객기 정도로 컸다. 근데 임병선 대령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대충 증언은 일치합니다. 이승배 중령의 목격담은 이렇습니다. 그 물체의 표면은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군요. 눈이 부술 정도였습니다. 윗면이 밋밋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중심부에서는 황금빛의 성광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쇠가 녹아 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순간 이게 UFO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같이 수배하고 있었던 임병선, 이분 나중에 공군소장까지 됐습니다. 임병선 당시 대령은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납작한 모양인데 테두리에는 위치 경고등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고 상하로 뿜어져 나오는 성광은 용접대처럼 새파란 불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승배 중령의 증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접근한 것을 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비행 물체는 처음에는 1월산과 대구의 중간 지점 정도에 위치해 있었는데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자 휙 하고 영일만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저희 편대가 그 물체의 정체를 확인을 위해 2번 정도 선회했을 때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움직이더니 동해상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돌고 있는 사이에 휙 하고 또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요 장면을 다른 팬텀의 임병선 당시 대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사람의 증언의 차이는. 그러나 대부분은 같아요. 자, 임병선 당시 대령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200m 정도까지 접근하여 상하에서 선회 관찰을 하다가 보니 비행기 연료가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근접 관찰을 한 셈이죠. 경고 사격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뒷자리에 앉은 부하 조종사가 그렇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사진 촬영 장비가 없었던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지로 돌아갔는데 백밀러로 보니 동해 쪽으로 날아가더군요. 기지에 돌아와서 상부에도 보고를 하고 미 공군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상현상이든지 착시나 또는 비밀 개발 중인 비행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4명의 조종사가 약 40분간 보았습니다. 33,000피트에서 비행 물체가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비행기는 없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금속이 아니든지 스텔스 기능이 있었다는 뜻인데 당시에는 스텔스 기능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요. 저는 외계에서 온 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배 당시 중령의 증언은 또 이렇습니다. 제가 2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차해서 공통점이 있고 약간 틀린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아요. 이승배 당시 중령의 증언은 F4 전투기 한 대에 2명씩 타고 있었으니까 모두 4명의 조종사가 함께 그 괴상한 비행 물체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와 비행 후 갖게 된 디브리핑에서 이 물체를 UFO로 단정하고 부대 정보장교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부대 내에서 퍼져나가자 여기저기 나도 그런 봤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월간조선은 이승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오래됐습니다. 1992년 3월로에서 이승배 씨, UFO를 목격했다는 사람과 천문학자를 합숙시켜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 말이 엇갈려요. 안 맞아요. 서로 인정을 안 합니다. 천문학자는 이론을 따지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외계에서 올 수 없다.
UFO가 외계에서 올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은 지구에서 4.37광년 떨어진 켄타우루스 알파 A 그리고 알파 B란 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이 4년 5개월 동안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가장 가까운 항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고등동물이 살고 있어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UFO를 보냈다고 해도 그게 빛의 속도로 달려오면 4년 걸리는데 빛의 속도로 달리는 비행물체를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또 그 항성에 고등동물이 산다는 이야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봤느냐? 수학적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본 사람은 절대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자연현상도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비행물체다. 외계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본 사람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안 맞아요. 여기에 큰 이제 설명의 갭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다. 이죠. 그래서 미국 공군 측에 이제 보고를 했더니 임병선 대령이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미 공군 측에서 답장이 오기를 그런 유사한 보고를 500건이나 받았다. 500건이나 받아놓은 게 있다고 왔다는 겁니다. 이 500건이라는 것은 조종사가 받았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본 게 미 공군 내 접수된 것만 해도 500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보고서가 이번에 이제 비디오, 요새 이제 촬영 장비가 있으니까 비디오로서 공개를 했는데 그 비디오에서 보이는 것하고 이 공군 조종사 내산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비행물체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팬텀이 보통 속도가 마하 2입니다. F-15 뭐 이런 거 다 마하 2입니다. 그보다 엄청 더 빠른 게 있어요. 마하 한 4 이상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SR-71이라는 비행기인데 블랙버드라는 비행기인데 요새는 그건 다 퇴역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마하 2가 가장 빠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더라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더라. 그리고 용광로처럼 부글부글하고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섬광이 나오더라. 가장 300m 근접해서 봤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 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다만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이 현상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관한 지식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역시 아직도 인간이 모르는 분야가 있다, 아니 많다 하는 점에서 UFO는 이 사람들을 좀 겸손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